그러면 SAT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T는 3년 전에 새로 바뀐 SAT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학, 영어, 그리고 라이팅입니다. 지금 배우게 되실 영어는 critical reading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영어를 잘 풀기 위해서 숏컷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어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좋은 선생님도 사실 아니고 뭐 커닝 실력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마디로 단어입니다. 영어는 단어예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점수가 오르지 않자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루에 100개씩을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엔 힘들었지만 매일 100개씩을 외우고 매일 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다 기억이 나는 게 아닙니다. 2주만 지나면 반은 잊어버립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봤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치만 봤던 단어를 또 보고 하면서 다시 외우고 다시 시험 보고 하는 그런 스파르타식 교육 아래 진정 그 단어를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고 또 SAT 영어 점수를 현저히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대학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시고 오신 우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도 하시는 말씀 하나 같습니다. SAT 영어는 단어만 죽어라고 외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분들은 미국에 와본 적도 없지만 SAT 영어 점수가 750점대를 웃돕니다. 그만큼 SAT 영어에 단어가 미치는 그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개가 어려우시면 50개로 시작을 하십시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50개가 어려우시면 30개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너무 빨리 성과를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100개를 더 외웠다고 해도 SAT 점수가 10점도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외우시고 영어 단어를 많이 푸십시오.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제가 장담컨대 단어만 많이 아시면 SAT 영어 점수는 오르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그러면 단어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SAT 영어를 이제 해부를 해서 하나하나 뭐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eading Comprehension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번 Sentence Completion과 2번 Reading Comprehension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Sentence Completion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Sentence Completio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문장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는 단어를 넣는 게 여러분의 일인데요. 그걸 넣으셔서 한 문장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ading Comprehension보다는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단어만 알고 푸시는 요령만 아시면 쉽게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 자세히 푸는 노하우와 이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문제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Medieval kingdom did not become constitutional republics overnight. On the contrary, the change was blank. 자, 일단 센텐스 컴플리션을 하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센텐스 컴플리션을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ign word라는 개념입니다. sign word는 한마디로 이 문장 안에, 주어진 문장 안에 있는 한 단어로서 이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데로 향한 지도 같은 단어, 한마디로 엄청 중요한 겁니다. sign word를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sign word는 바로 contrary가 sign word가 됩니다. 그 반대의 라는 뜻의 contrary가 sign word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contrary는 우리에게 이 문장에 들어갈 단어가 이 문장에 들어갈 단어의 반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죠. 그럼 무엇의 반대냐? 그것은 바로 overnight. overnight의 반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 중세시대 왕국들은 하루아침에 공화국이 된 게 아니다. 반대로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답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읽자마자 답을 보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들이. 하지만 전 그 SAT 점수를 높게 받는 분들이나 이 정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는 보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읽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추측을 하셔야 합니다. 추측. 이 추측이 그 시그널 월드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택틱 중에 하나입니다. 추측이 뭐냐면요. 바로 이 문제를 읽으시고 사인 월드를 보시고 그리고 이 문장, 답이 될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시는 겁니다. 추측.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overnight의 반대, 즉 점진적, 점차적이라는 뜻으로 그 추측을 하겠습니다. 이 추측의 필요성을 더 강조해드려야겠네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추측이 뭐가 필요하겠어? 추측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난 답만 알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틀립니다. 이 문제는 지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측을 없이도 혹시 단어만 아시면 맞는 답을 맞추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센텐스 컴플리션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 더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추측이 없이는 정확도가 떨어질 뿐더러 풀기에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추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추측, 점차적, 점진적이라는 추측을 했으니 이제 한 옵션씩 보면서 가장 알맞는 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npopular, unexpected, advantageous, sufficient, gradual 이 5개 중에 하나가 답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점진적, 점차적 이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뜻은 이 gradual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센텐스 컴플리션은 때로 여러분들을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 공백이 2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단어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country의 뜻을 모르셨거나 overnight의 뜻을 모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그야말로 연필을 굴리시던 뭐 딩동댕을 하시는 뭐 척척 박사님 뭐 이걸 하시던 100%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단어가 중요합니다. 네, 2번째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이 문제는 블랭크가 2개긴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택틱스를 사용하시면 손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죠. Known for their blank, dogs were often used as symbols of blank in medieval and Renaissance paintings. 이 문제를 보시고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사인 월드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에 사인 월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known입니다. 왜냐하면 known은 우리에게 답은 바로 이 쉼표 전에 나오는 이 문장과 그 다음에 나오는 independent clause가 똑같은 뜻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는 단어와 이곳에 들어가는 단어가 뜻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Known for their blank. 걔들은 이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페인팅에서 어떠한 그러한 심볼로 사용되었다. 이 뜻인데요. 그럼 이제 사인워드를 찾았으니 추측을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추측을 할 때 충성심, 이 비슷한 뜻으로 추측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는 옛날부터 충성심으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초이스들 중에 그 단어가 비슷하고 충성심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게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2밖에 없습니다. loyalty, 역시 충성심을 말하는 거죠. faithfulness, 충성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셔서 푸실 때 여러 가지 디스트랙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4개가 다 여러분들을 답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고요. 또 특히 B를 보시면 fidelity를 보셨을 때 이것은 충성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이구나 하고 서클을 해버리시면 틀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2번째 단어가 aloofness, 전혀 말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다는 건데 그거는 넣었을 때 컨텍스트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첫 번째 단어가 맞다고 해서 2번째 단어가 꼭 맞으라는 거 없으니까 항상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어려우시죠? 이 센텐스 컴플리션을 푸실 때 푸는 방법 그리고 노하우의 어려움을 느끼시기보다는 단어를 모르시는데 문제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어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영어 섹션, 특히 센텐스 컴플리션의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다면 이게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10번이 1번보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절도 그에 맞춰서 하시고 이 난이도 조절도 그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reading comprehens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시간입니다. reading comprehension은 한마디로 한 패시지를 읽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를 알아보는 그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eading comprehension은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reading comprehension에서도 반복된 연습과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 충분히 다른 미국 학생들과 비슷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노하우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노하우라기보다는 거의 정석에 가까운 필수인데요. 바로 패시지를 읽는 방법입니다. 패시지를 읽는 것보다는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패시지를 읽으실 때 빨리 읽으십시오. 패시지를 읽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물론
빨리 읽으시면서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읽으시란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기억하려고 다 그냥 세세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픽처만 보시고 스킴 տր만 하시고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것, 한 문단의 메인 포인트, 그 모든 패시지의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밑줄을 치시고 넘어가십시오. 디테일한 것을 놓쳤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푸실 때 많은 시간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디테일한 것을 놓치셨더라도 문제를 푸실 때 문제가 자연스럽게 그 부분으로 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픽처를 보시고 그 작은 디테일에는 신경을 쓰지 마셔야 합니다. 우선 패시지는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습니다. 둘 다 문제 형식이 풀어야 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는데 긴 패시지를 읽으실 때 집중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패시지에 대해서 문제 유형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Big Picture Question인데요. 이건 그야말로 전체적인 초점이나 이런 어떤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What's the main point of this passage?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선 상당히 액티브한 리딩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밑줄을 치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메인 포인트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큰 픽처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읽으시면서 이 작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주제는 무엇일까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Little Picture Question입니다. Big Picture Question과는 좀 다르게 세세한 부분에 디테일을 묻는 겁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한 문장을 뽑고 그 문장의 뜻이나 그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읽으실 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거는 그 문장만 읽지 마시고 그 전 문장, 그 후 문장을 읽으셔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 하시면 이 Little Picture Question은 그런 앞뒤를 안 읽어본 학생을 빠뜨리는 트릭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틀리시기가 쉽습니다.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의 문제는 Vocabulary in Context입니다. 어떤 그 패시지에 나오는 어떤 한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그 쓰였던 단어의 구체적인 사전의 뜻을 알기보다는 그 단어가 그 패시지에서,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쉬운 단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쉬운 단어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하는 그 단어의 아주 단순한 세상에서 많이 쓰이는 뜻은 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일수록 그 문장을 읽어보시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의 단어는 그냥 이 뜻이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매우 특이한 패시지 형식이 있습니다. 바로 패시지를 두 개 주는 겁니다. 한 가지 패시지를 보고 문제를 풀기도 했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이런 문제를 가장 싫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 패시지 1에 대한 문제가 처음에 몇 개가 나오고 패시지 2에 대한 문제가 몇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두 가지 패시지를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은 패시지 1을 먼저 읽으시고 패시지 1에 속한 문제를 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시지 1, 2를 다 읽지 마십시오. 패시지 1을 읽고 1을 풀고 2를 읽고 2를 푸시고 그 후에 비교 분석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시지 1과 패시지 2는 주로 굉장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시지 1, 패시지 2를 둘 다 읽으셨을 때 굉장한 이런 내용의 혼돈이 오실 수 있고 문제를 푸시는데 이게 패시지 1이었지 2였지 하는 그런 혼돈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패시지 1에 대한 내용을 패시지 2를 읽을 때쯤에 읽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각계 격파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Reading Comprehension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영어 SAT가 채점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은 문제들은 모두 1점씩 그리고 틀린 문제들은 모두 4분의 1점, 즉 0.25점씩 감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서 45문제를 맞추시고 20문제를 틀리셨다고 가정을 해볼 때 점수는 40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 아이디어가 없으시고 정말 단어도 모르겠고 모르시겠으면
안 푸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센텐스 컴플리션 같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인 월드를 모르시거나 혹은 단어를 모르셔서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이럴 때는 안 푸시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wise guess, 즉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현명한 찍기가 되겠죠. 를 잘 사용하시면 이런 거를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prefix와 suffix를 사용해서 이 어떤 단어의 뜻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impassive란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im이라는 prefix가 반대라는 뜻을 알게 되고 passive라는 게 의 뜻이 이렇게 통과를 한다는 걸 알게 될 때 impassive의 뜻을 대충이나 봐. 어떨 때는 상당히 정확하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보실 때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prefix나 suffix를 사용해서 꼭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것도 SAT 점수를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현명한 찍기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context, 즉 그 내용, 한 문장의 내용에 따라 그런 어떤 한 단어나 그 문장의 뜻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The house had a repulsive smell that made the visitors frown. 자, 제가 repulsive라는 뜻을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frown이라는 뜻은 알고요. 그럼 이 house had a repulsive smell. 어떤 냄새가 이 비지터들을 인상을 찡그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추측을 하게 되죠. repulsive가 향기롭고 좋은 스멜이면 왜 인상을 찌푸렸겠는가? 그러면 나쁜 뜻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서 단어의 뜻, 그 문장의 뜻을 대충이나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현명한 찍기를 하는 것은 이 프리픽스나 서픽스처럼 정확한 뜻에는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뜻이었죠. 그것만 알아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critical reading에 대해서 대충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뭐든지 처음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가장 중요하듯이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스트래티지를 다 마음에 두시고 문제를 많이 푸시게 되면 영어 점수가 현저히 느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의 조화가 맞으면 단어와 스트래티지 이 두 가지의 조화가 맞으면 영어 점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외우기 시작하세요.